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록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아이언 블러디드 오퍼스 건담 마르코시아스 리뷰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철혈 프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건담이 발매를 했습니다. 일단 발매가 2020년 3월 7일, 가격은 엔가로 2,200엔, 국내 정가가 25,600원입니다. 생각보다 그동안의 철혈 프라 생각해보면은 가격대가 좀 나간다, 좀 비싸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루푸스 렉스도 1,400엔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그 색상 재현은 스티커로도 다 안 해준 데가 꽤 많습니다. 이 자잘한 부분들 해줘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파츠 분할은 아니더라도 스티커는 넣어줬어도 될 법한 곳들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일단은 스티커 계속 얘기하면 이질감이 좀 심합니다. 특히나 안테나 부분 좀 셉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그럼 건담 마르코시아스 살펴봅시다. 이 오래간만에 철혈 프라입니다. HG로 나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바인더도 달고 있죠. 그리고 스커트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편인데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어마어마하죠. 이 볼륨감 자체는 이전에 원작의 최종 기체인 루푸스 렉스랑 비교했을 때 이 바인더 크기도 있고, 그리고 잘 보면 얘도 힐 같은 거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커지는 느낌이 세죠. HGUC 퍼스트 건담이랑 비교해도 볼륨감 자체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대신에 어차피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 머리 쪽을 볼까요? 머리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히나 블레이드 안테나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화려함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옆이나 뒤에서 봤을 때 이 목 주변으로 추가적인 디테일이 있어서 굉장히 볼륨감도 커 보입니다. 날렵해 보이죠? 그리고 눈 주변으로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으로 또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루푸스 같은 경우는 하얀 부분이 좀 눈 근처까지 갔었죠. 이렇게 비교하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죠. 거기다가 블레이드 안테나에 무려 4개의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이 뒤쪽에 빨간색도 전부 다 스티커인 데다가 이질감도 꽤 큰 편이고요. 중간 부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봤을 때 스티커가 다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질감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일반 이 파츠랑 스티커 간의 이질감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거. 그리고 솔직히 하얀색일 줄 알았는데 되게 애매한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핑크색 살짝 섞인 하얀색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애매한 색깔이에요. 바르바토스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탁하다는 느낌? 좀 어두운 흰색 같은 느낌인데 이쪽은 너무 좀 튄다라는 느낌이 센 것 같아요. 몸통은 좀 크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복부 쪽에 이 빨간 색깔 있죠? 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여기 스티커입니다. 이질감 딱 느껴지죠? 근데 스티커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 붙여야 돼서 처음 딱 보면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 부분은 빨간색 포인트는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위쪽에 있는 스티커, 밑에도 스티커, 뒤쪽도 마찬가지 스티커. 다 스티커를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끝부분이어서 좀 뾰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접혀서 붙여지는 곳이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요런 데처럼 약간 떠요. 그래가지고 훼손 되게 잘 될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래도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화려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팔뚝 쪽, 기존의 루푸스 때처럼 팔이 좀 깁니다. 해서 이 중간에 폴리캡을 하나 더 사용하고요. 그리고 손등의 빨간색 당연히 이쪽은 스티커고요. 디자인 자체는 뭐 전형적인 철혈 느낌? 골반 부분은 이 스커트 좌우로 빨간색이 스티커, 중앙 부분에 디자인 스티커, 이런 정도고, 잘 보면 여기 옆부분 있죠? 이 부분 원래 노란색인데
이 아랫부분이랑 파츠를 일체화하면서 노란색이 아니게 됐어요. 파츠 분할은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도색하실 분들은 도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이럴 거면 스티커 넣어줬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럴 거면은.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땅에 닿기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사이즈인데 이것도 무장의 일종이기도 하죠. 근데 솔직히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튼튼하게 고정됐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살짝의 약간의 힘만 살짝 줘도 금방 빠지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뭐 다 좋은데 이 뒷부분 빨간색 있죠. 이게 누가 봐도 파츠 분할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거 그냥 스티커입니다. 심지어 큰 스티커다 보니까 붙일 때 주의 안 하면은 이거 각도 엄청 틀어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뉴얼에서도 이 부분은 끝부분을 먼저 이 두꺼운 선 부분 여기를 먼저 맞추고 붙이세요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리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뭐 같은 프레임을 쓰다 보니까 전형적인 철혈 느낌인데 무릎 쪽에 빨간색은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몰드 꽤 잘 파여져 있고요. 그리고 발 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이게 발등일 줄 알았는데 발등 위에 솟아있는 무언가더라고요. 그래도 파츠 분할은 꽤 깔끔한 편이고요. 이쪽은. 그리고 발바닥 디자인 뭐 심플하고요. 뒤에서 보면은 볼륨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 너무 중앙 부분에 적나라하게 접합선이 남습니다. 접합선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트 자국도 안 숨겼어요. 이게 게이트가 두껍거든요, 꽤. 이거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부분 이쪽은 백팩 중앙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요. 가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뒤로도 가능하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날개를 펼치고 접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몰드 꽤 많은 편이고요. 이 바깥쪽에 빨간색은 드디어 파츠 분할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스커트 쪽에 빨간색이 이게 스티커다 보니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파츠 분할이에요. 그래도 중간중간 노란색이 원래 설정상에 들어가야 해요. 근데 그 노란색 포인트 스티커도 없고요. 따로 뭐 분할도 없고요. 접합성 굉장히 적나라하고요. 게이트 굉장히 두꺼워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가동 살펴봅시다. 이 머리 돌아가는 것 자체는 역시 턱 부분이 걸리죠.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당연히 걸리네요. 그래도 고개를 들고 숙이는 데는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이 드는데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깨는 볼관절 사용을 하고 폴리캡이 위로 뽑혀 나오는 구조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 따로 움직이고 이게 바깥쪽도 다 따로 움직이는 형태. 거기다가 팔 그대로 옆으로 들 수 있죠. 근데 팔 움직일 때마다 좀 불편한 게 이런데 뾰족한 부분들 뭐 블레이드한테나건 어디건 걸린다는 겁니다. 약간씩.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당연히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많이 굽혀지는 형태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허리 볼관절 회전 자유롭고 이렇게 상체가 가동하는 부분, 가슴 가동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가슴 가동하는 부분은 분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내부 프레임이 여기는 나중에 조인트는 순접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골반을 움직일 건데 이제 방금 말했던 스커트가 다리 옆으로 드는 건 좋은데요. 들다 보면은 빠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기에는 이제 스커트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스커트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앞뒤로도 가동 많이 하고 그리고 중간 조인트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도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가동할 때는 아예 따로 옮겨놓고 자리를 옮겨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요. 골반 이렇게 앞뒤로 가동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스커트 움직이면서 다리 들고요. 근데 스커트가 들어질 때 이 사이드 스커트랑 간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크게 들지는 못해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가능한 다 굽혀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이야 여전하죠. 많이 움직입니다. 축관절 있고 볼관절 있고 그리고 발바닥 움직이고 옵션 쪽 구성은 이렇습니다. 다 무장들을 내장하고 있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런 무장들 그리고 무장 수납용 조인트 이 정도입니다. 기본 무장으로 버스터 메이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스 때 소드 메이스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디테일이나 생김새 자체도 뭐 소드 메이스 많이 닮았고요. 그리고 수납하는 거는 조인트. 뒤로 돌려서 조인트를 달아주고 여기에 맞춰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저렇게 끼워준 다음에 가동도 가능하고요. 회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시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 무장에 또 하나 무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짜잔, 바로 대태도 발바토스가 태도를 사용을 했었죠. 좀 두꺼운 형태의 태도입니다. 요게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건데, 문제가 중간중간에 있는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을 안쪽에 있는 이 돌기로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끼워주는 것까진 좋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끼운 것만 가지고는 이게 잘 빠져요. 상당히 잘 빠지는 편이거든요. 해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끼우고 돌기가 있는 부분, 뒤쪽이랑 앞쪽을 이렇게 꾹 한번 눌러줘야, 이렇게 한번 꾹 눌러줘야 좀 덜 빠집니다. 아무래도 파츠가 이렇게 좌우 조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접합선 보이죠? 좌우 조립이다 보니까 이게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쉴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쉴드 빨간 색깔 스티커고요. 안쪽에 조인트 있고 팔뚝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팔뚝에 클로와 너클 가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었던 거를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하면 클로의 완성입니다. 다만 클로도 잘 보면 원래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네, 클로 노란색 재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끼워주면, 이렇게 하면 너클 가드입니다. 너클 가드가 이제 그 구시온 쪽이 있었었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 잘 보면 회색깔 커버를 열면 여기가 이제 레일건이래요. 레일건, 이 앞부분이. 근데 매뉴얼 상으로는 여기다 이렇게 커버를 꽉 씌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서 걸치래요. 걸치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빠지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살짝 앞부분만 살짝 벌리는 식으로 하면은 좀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안쪽에 조인트를 돌려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다가 레일건을 위치를 시키는 건데, 솔직히 존재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존재감이라서 좀 시원시원했으면 좋겠어요. 할 거면 뭐 프리덤 건담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든가.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단검들 들어있습니다. 날개같이 생긴 이 바인더 2개와 그리고 스커트, 이렇게 총 4개의 단검이 들어있는데, 스커트는 이 위쪽을 열면 안쪽에 단검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암을 가지고 돌려주면 이렇게 단검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죠. 요거가 똑같이 생긴 게 이제 4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서브암들이 다 달려 있어요.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좀 가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좀 지그재그 형태죠. 그리고 이 바인더 부분도 아래쪽을 열어주면 이렇게 단검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불편한 게, 위쪽에 달린 이 서브암을 빼서 아래쪽으로 갈아 끼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서브암을 들려주면 되죠. 서브암이라는 이 디자인 때문인지 굉장히 사나워 보인다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다른 보장 없이 서브암만 다 전개해봤습니다. 좀 렉스 때처럼 야수 같은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가 사나요, 이거는? 되게 본체는 가만히 있고 서브암이 알아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좀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즈를 잡는 건 좋은데, 이 바인더 쪽에 같은 경우는 좀 고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각도를 좀 줘야 잘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생각보다 이렇게 서브암 전개했을 때 고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많이 움직일 경우에는 많이 스무스해서 좀 빠진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아이언 블레이드 오펀스 건담 마르코시아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성 자체는 뭐 나름 풍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특히나 스티커, 기왕에 스티커 넣어줄 거면 다 넣어줬어도 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가성비 부분에서는 가격이 좀 세지 않나.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볼륨감 나쁘지 않지만 뭐랄까, 조립할 때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부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HG 2200엔? 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연스럽게.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프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무장들을 만지는 재미는 있습니다. 서브함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전개해서 포즈 잡는 재미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일단 화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냥 딱 만들어두기만은 좀 아쉽다라는 구석이 되게 많죠. 일단 설정 컬러랑은 다른 검들, 그러니까 컬러가 원래 노란색 라인도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외형은 7점입니다. 일단 다 스티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은근히 난이도를 요구하는 구석들이 많아요. 접어서 붙여야 된다거나 구석진대에 붙는다거나. 근데 그렇다고 깔끔하게 잘 붙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향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스티커를 넣어줘도 될 것 같은 부분은 스티커가 없고, 그리고 스티커들이 다 이제 구석진데 들어가다 보니까, 모서리 같은 데 들어가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돼요. 영상 촬영 끝내고 보니까 저 여기 스커트 끝에 벌써 허옇게 떴더라고요. 찢어져가지고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동은 7점입니다. 가동이 전체적으로 별로라는 건 아닌데요. 일단 손목 부분이 좀 폴리캡을 사용하다 보니까 버스터 메이스를 온전히 그대로 들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자연스럽게 좀 폴리캡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부분의 고정성은 좀 뭐 제가 조립할 때도 이미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커트가 좀 잘 빠져요 라고 하는데, 그냥 포즈를 잘 잡아놓으면 특별히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빠져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각도 잡다가 베스트 각도야 했는데 놨는데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부분의 고정성은 아무래도 바인더가 무거운데 가동 포인트가 좀 얇아요. 작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장은 9점 줄까 합니다. 이게 검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색상 제어는 물론 안 되어 있지만 검들의 디자인이나 생김새라거나 나쁘지 않았어요. 다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클로 부분, 일단 노란색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 클로가 굉장히 좀 딱 두드러져요. 딱 사용을 할 때. 근데 클로 회색이고요. 그리고 레일건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그냥 희미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그 건담 바알이 여기서 기총 쓰는 게 나오는데 그거 확대 안 하면 몰라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을 정도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믹 부분은 9점. 버스터 메이스 고정성이 좀 걱정됩니다. 아무래도 살짝만 벌어져도 툭 하고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이제 아예 이 접합선 부분을 아예 순접을 해서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고요. 대신에 가성비 부분은 저는 7점 줄까 합니다. 그동안 내가 만졌던 철혈 HG들은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접하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2,000엔이 갑자기 훌쩍 넘어버리니까 2,200엔? 철혈이? 웬일이래? 하고 만졌더니 그냥 정말 볼륨감은 그냥 그럭저럭인데 파츠 수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심심했어요. 그렇다고 이 서브함들의 내구성이 괜찮겠느냐라고 하기에는 얇은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질 때는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